안녕하십니까, 문돌란TV입니다. 자, 김경수 복권을 둘러싸고 한동훈 견제 목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견제 목적이다, 야권 분열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 심지어는 문윤 연대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을 동시에 견제하는 움직임이다 라는 다양한 가설과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이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신당의 원내대표 천하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경수 복권은 친문이 친문한 거다, 문재인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됐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친문이라는 겁니다.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를 어떻게 하면서 내칠 수가 있겠느냐, 죽일 수 있겠느냐, 눈에 밟혀서 살려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번에 김경수를 살려줌으로 해서 문윤관의 연대가 지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이 완전히 이제 이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이런 세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이 문재인 세력의 집요한 윤석열 죽이기, 자, 여기에 이제 맞서면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지금 검찰에서 이 문재인과 김정숙, 그 다음에 이들 세력에 대해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가 성공하려면은, 그러니까 문윤 연대 이런 것이 성공하려면은 문재인과 측근들, 김정숙을 대상으로 한 이 수사, 이런 걸 고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중지시킨다, 이런 것들을 고리로 해서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으나,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친문이나 이들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손을 잡는다, 그것도 사실상 상상의 세계에서는 소설의 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진중권이 요새 김경수 복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 전망 이런 걸 내놓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지는 권력이고 지는 해고, 여기는 이제 뜨는 해들이다. 한동훈이나 이쪽은 뜨는 해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이재명 구도였는데, 여기에 김경수를 딱 풀어주면서 대통령실의 일종의 킹메이커 비슷한 역할, 나도 힘이 있다,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커진 것인가 물어보니까, 그렇다, 나 윤석열 아직 안 죽었다, 내가 얼마든지 내가 원한다고 하면은 살아있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느껴지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상으로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나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인사 문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고,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죠. 지금 이제 뜨는 해고, 지는 해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복권에 이제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고, 그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한 상황인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 이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권력이 더욱더 급속히 약화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이제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이라는 것은 냉혹하니까, 자, 결국은 이제 자신의 헌법상의 권한까지 뜨는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밀리는구나, 행사를 못하는구나, 이런 식의 부정적인 평가들이 난무할 수가 있고, 그걸 아마 상당히 우려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해가지고 죽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이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활동했던 참모들, 그들을 사면 복권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한쪽만 하고 좌파들은 안 해주면 또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좌파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경수였죠. 그래서 김경수를 끼워 넣은 거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죽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우파 쪽에 좀 사면 복권 해주고 싶은 사람들도 복권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큰 배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MBC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한 발언들이 지금 이제 위두훈이에서 한동훈 팬클럽의 회원들이 아주
상당히 그 분개하고 있습니다. 서정욱이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때도 완전히 한동훈 반대편에 섰었죠. 이 서정욱이.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서정욱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이 보면 이 정치 분석한 내용 중에 보면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정욱이. 이번에도 이제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분석했다 결국은 안 맞아갖고 뭐 사과까지 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MBC 라디오에 나가서 요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김경수 복권이 정계 개편을 염두한 큰 그림이다 하면서 거창하게 또 자기가 또 이제 전망을 했어요. 그 주요 내용은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한동훈 견제용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견제용이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김경수를 고리로 해서 복권을 시킨 것이다. 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이재명 견제용이다.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지금 김경수가 들어와서 이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지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장악을 다 끝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재명이 김경수를 지명직 최고로 고려할 듯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언제 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김경수도 뭐 연말 대선에 온다는 거니까 일단 요새 상황이 그러니까 말을 흘려놓는 것이고 실제 이제 10월 달 되면은 1심 선고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 절대 이거 김경수를 지명직 최고 할 리가 없죠. 일단은 지금 이게 말로 하는 것이다. 립 서비스다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결국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민주당이 분열될 수도 있죠. 이 김경수 복권 카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법 리스크 선고. 그냥 이재명이 자기가 스스로 먼저 나서서 무슨 뭐 김경수를 갖다가 뭐 띄워주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지명직 최고를 뭐 해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런 얘기들 김경수 복권이 우리 진영을 강화하는 콘크리트 작용할 것이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조국하고 총선에서 연대하면서 재미를 봤는데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역시 이 발언 속에는 자신이 다 주도하고 있고 김경수가 복권됨으로써 자신의 이 지금 현재 민주당 좌파에서의 주도권을 더 강화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 복권이 이재명 견제다. 이런 분석을 지금 이제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좌파는 완전히 지금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1심에서 선고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 견제용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뭐 우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을 이재명보다 더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죽으나 사나 시나 좋으나 지금 손잡고 힘을 모으고 연대해야 될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우파 쪽이지 무슨 뭐 문재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도 아니고 김명수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 한동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시킨 것을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들을 일각에서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 지금 서정욱이 이제 정계 개편을 얘기하는데 DJP 연합을 얘기하는데 이 정계 개편 목적이 뭡니까? 이 당시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과반을. 자, 김경수는 아무런 세력이 없어요. 지금 그 민주당에 배지를 단 자들은 거의 다 친명이라고 봐야 되고 뭐 친문 이쪽에 그 배지 단 사람들은 거의 없고 목소리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DJP 연합과 같은 정계 개편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것 때문에 정계 개편한다. 그것도 좀 어색하죠. 결국 이제 총선 아니면은 대선인데 대선은 앞으로 2년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때 과연 뭐 문재인 세력에 대한 어떤 뭐 수사 이런 걸 뭐 중지시키고 이런 걸 고리로 해서 손을 잡을 수 있다. 그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나이브한 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시점도 2년 넘게 남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뭐 김경수 복권 카드다. 이것도 너무 나간 것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서 너무 이렇게
한동훈의 입김이 커지는 건 좀 견제하려고 하는 건 있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